20대 투자 레터 어서맨 영이 돌아왔습니다. 네, 어람 친구들 제가 2주 만에 돌아왔는데요. 이번에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장기 투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까봐 장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장투도 해보고 단타도 실제로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이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좋지 않은 거는요, 투자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안 좋은 종목을 오래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 종목의 수익률이 좋아질까요? 그건 절대 아니겠죠. 장투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된다. 단기 투자가 항상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번 레터에서는 어람 친구들한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보실게요. 네, 투자 레터 어서맨 영입니다. 네, 어서맨 영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 보셨죠? 네, 유명한 분들 나와서 노래하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금융투자 관련된 기술편,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상장지수 펀드 직접 투자하는 방법, 네, 이런 걸 알려드렸는데, 혹시 이거를 해본 분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보람이 뿜뿜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칭찬을 할게요. 네, 오늘은, 네, 이번 주에는, 자, 금융투자 실전 2편이에요. 지난 편이 이제 맛배기 레터였다라고 하면 이번 편은 진짜 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갈게요. 자, 우리에겐 내일만 있을 뿐 장투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제가 이번 레터를 기획하면서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요즘 워낙 장투 하다 보니까 내가 수익률이 나쁜 게 장기 투자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게 뭐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이제 취재를 할 때 뭐 진짜로 8년 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2배, 100% 수익을 낸 분도 보기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있었다라는 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돈을 벌었느냐, 그렇지 않냐가 제일 중요해. 언니가 ETF 수익률을 공개하는 거 알고 있지? 네, 알아요. 언니 수익률 보고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지난 12월 한 달 수익금이 500만 원인가? 그렇지 않았나요? 저 그거 보고 눈 튀어나올 뻔했잖아요. 대박. 이게 가능한가요? 정말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가능하지. 언니는 원래 그렇게 수익률을 공개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원래 그런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거든. 언니가 보기보다 굉장히 샤이한 성격이야. 근데 굳이 공개를 하는 건 그래야 언니가 알려주는 이론에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 예전에 언니가 난다긴다 하는 선수들을 많이 인터뷰했었는데 직접 계좌를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수익률은 꽝인 사람들이 많거든. 우리가 돈 벌려고 재테크를 하지 정말 이론 공부하려고 교양 쌓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 옳소. 네. 늘 강조하지만 공부를 위한 공부는 대학까지 충분히 했어. 성인이 돼서는 취미가 아니야, 공부가. 피가 되고 살이 돼야지. 예전에 언니가 이론만 바삭한 사람들 얘기 듣고 투자를 했다가 피봤던 기억들이 있어서 조금 흥분을 하게 되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막 나. 언니도 그런 과정을 거쳤군요. 저 언니가 원래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선 실제 투자를 잘하는지 이론만 박사인지 구분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치. 언니가 확실한 구분법을 알려줄게. 첫째, 무조건 장투를 하라고 한다. 10년씩 이렇게 장투하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 그런 분들 얘기는 솔직히 언니 생각으로는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한쪽 귀로 흘려버렸으면 좋겠어. 10년 뒤에 우리나라가 존재할지도 몰라. 네. 통일한국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치?
걸러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보험, 펀드 이런 상품을 파는 사람들 얘기야. 특정 직업군을 언니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진심 주변에서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겉으로는 자산관리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내를 까보면 결국 보험 파는 거거든. 이 얘기는 솔직히 언니가 밤새서 얘기를 해도 그냥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냥 패스할게. 여튼 금융 전문가라는 게 특정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요즘은 유튜브 세상이니까 유튜브 조회수만 잘 나오면 누구나 다 전문가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진짜 전문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 찐으로 와닿는 조언 같아요. 사실 저도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재밌어서 경제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글을 읽으려고 하면 머리 아프고 잘 안 들어오는데 유튜브는 그냥 보고 있으면 되니까 또 친근하게 느껴지는 게 장점 같아요. 장투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네요. 원래 주식은 단타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장기로 오래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장투도 아무 주식이나 장투한다고 다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서 그래. 존버해서 수익이 나려면 종목을 정말 잘 골라야 해. 더 중요한 건 그런 종목이 많지 않다라는 거야. 특히 한국에선 찾지가 않고. 자, 존버를 해서 돈을 벌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 첫째, 개발도상국 주식이지. 아직 시장 자체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야. 예전에 중국처럼 말이야. 이런 국가의 1등 주식은 10년 묵혀주면 정말 몇십 배로 벌어.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어. 삼성 주식 같은 것들, 우리나라 대기업 주식들 그때 7, 80년대에 사가지고 정말 10년, 20년 묶어놨으면 강남 아파트가 뭐야. 굉장히 많이 벌었지. 30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3,000배로 성장을 했어. 근데 지금 이렇게 이미 디벨롭, 정말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른 시장 상황에서 존버를 하라고? 언니는 이미 우리는 클 만큼 큰 시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버한다고 해서 수익을 내는 건 참 힘들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선진국에서 진짜 좋은 기업을 찾는 거야. 선진국 우량주는 그냥 사서 우직하게 가지고만 있어도 돼. 미국 같은 경우에 정말 지수 자체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왔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동안 박스 피해 있다가 이제서야 3,000선을 넘었었잖아. 미국에서도 우량주라고 해서 주가가 다 오르는 게 아니거든. 결론적으로 장투가 좋고 단기 투자는 나쁘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야. 오호, 언니 설명을 들으니 빠져드는데요.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 단기 투자가 항상 나쁜 게 아니야. 단기로 매매를 하는 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야. 내일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면 오늘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보는 거지. 맞아요. 저도 주식은 장투하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단타충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10년 장투하라는 건 정말 무책임한 얘기야. 그동안에 기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 영원히 잘 나가는 기업이 없거든. 시장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돼. 실예로 언니도 장기 투자를 한 종목이 있어. 6년째 보유 중이거든. 앞으로도 계속 팔 생각은 없어. 우량주기 때문이야. 다만 아쉬운 건 중간에 그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었다는 거야. 오히려 작년에 언니가 투자했던 종목들이 6년 전에 매수한 종목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 언니, 6년째 보유한 종목보다 작년에 산 1년도 채 안 된 종목들의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허무한 일인데요. 장투가 능사가 아니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자, 실제로 제가
투자를 했던 중국 주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국 평안보험 2015년, 16년에 투자했던 종목 수익률이 지금 현재 98% 정도예요. 원래는 120% 정도였다가 코로나 때 거의 80%로 떨어졌고 최근에 많이 회복한 게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에 투자를 했던 메이탄 투앤핑, 네, 메이투안이라고 하죠. 그거는 지금 현재 134% 수익률이고요. 우시앱텍, 예, 우시앱텍이 바이오주죠. 중국 바이오주입니다. 지금 현재 수익률이 144%예요. 그러니까 6년차 수익률, 1년차 수익률. 네. 만약에 이제 뭐 중국 이 평안보험을 팔고 이 종목들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종목은 앞으로도 안 팔 생각입니다. 네. 자, 사실 언니도 개별 종목을 단기 트레이딩 하지는 않아. 지수 ETF로만 단타를 해. 뭐 짧게는 전날 사서 다음날 팔기도 하지. 하지만 길어도 일주일은 잘 넘기지 않아. 목표는 매일매일 10,000원 이상, 많게는 100,000원 이상 수익을 내는 거야. 맞다 기억이 나요. 종잣돈 1,000,000원으로 매일 4,500원씩 벌면 연 수익률 10%를 달성한 거였어요. 네. 우리 어람이는 기억력이 좋아서 언니가 알려주는 보람이 있어. 하나를 알려주면 적어도 2-3개는 알아들어야 설명한 맛이 나지? 언니가 칭찬해주니 기분이 좋네요. 근데 매일매일 수익을 내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집중을 해봐. 지난 시간에 레버리지 ETF 사는 법을 배웠어. ETF 탭에서 레버리지를 검색을 해서 상품을 찾았잖아. 그 중에서도 거래량이 가장 많은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을 언니는 추천을 해.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코스피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야. 물론 코스닥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도 있긴 하지만 실제 투자를 할 땐 거의 활용하지 않아. 코스닥 ETF는 왜 사용하지 않나요? 둘 다 우리나라 지수이고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요. 그건 말이야. 중소기업으로 구성이 된 코스닥 지수는 예측하기가 엄청 힘들기 때문에 그래. 원래 지수를 예측한다는 건 정말 신의 영역이야. 그 어떤 전문가도 지수를 맞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어. 다만 지수 예측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수가 코스피 지수라는 거지. 코스피 지수는 국내 대기업들로 구성이 돼 있고 외국인들도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래. 아하, 그렇군요. 그럼 코스피 지수를 예측한다는 건 내일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해서 하루하루 매매를 하는 건가요? 밖에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 맞아. 예를 들어서 오늘 지수가 떨어지고 있어. 그럼 내일 지수가 오를 확률이 높을지 떨어질 확률이 높을지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 달라지는 거야. 오늘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내일 오를 확률이 높다고 할게. 그럼 지수가 상승할 때 수익이 나는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하고 실제로 예상한 대로 지수가 오르면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하루 만에 있는 일이라는 거지. 만약에 내일 지수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다음 날의 시장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타 투자를 하기 위해선 매일 시장을 파악하고 그 다음 날까지 예상을 해야 되는 거야. 듣기만 해도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주식에 대해 일작무식인 사람들도 가능할까요? 언니가 누구야? 처음엔 언니도 안 될 줄 알았어. 그런데 경제신문은 쳐다도 안 보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알려줬는데 한 4달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오르는 거야. 물론 언니가 하는 것처럼 큰 수익을 내려면 종잣돈을 크게 베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중요한 건 일반인들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넉 달 정도만 배우면 충분히 단타 트레이딩으로 하루에 10,000원 벌기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거야. 우와! 하루에 10,000원이면 한 달에 20만 원이고 목표로 한 월 88,000원보다 훨씬 더 많네요. 그래, 맞아.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단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버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는 거야. 물론 하루 단위로 시장을 예측하고 ETF 상품을 사고 파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야. 바쁘면 매매를 하지 못할 수도 있어. 언니도 하루 종일 너무 바빠. 주식장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야. 바쁜 날은 매매를 아예 못할 때도 있어. 그런데도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언니를 만나면 언제나 희망이 생기는 게 좋아요. 하루에 10,000원만 벌어도 그게 어디예요.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수입이 생기는 거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이지. 그러니까 개별 종목 투자랑 지수 투자랑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걸 이해하고 매일 시장의 흐름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 네네, 쉽진 않겠지만 매일 아침 주식시장을 보면서 오늘은 지수가 왜 오르는지, 반대로 왜 떨어지는지, 어떤 요소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굿! 이렇게 2편에 걸쳐서 종잣돈 1,000,000원으로 금융 투자하는 법을 설명했어. 다음번엔 부동산 투자법을 알려줄게. 1,000,000원이면 부동산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거든. 야, 다음 주제도 너무 궁금해요. 부동산은 큰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1,000,000원이라니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요. 늘 그렇지만 이번에도 다음 주가 기다려지네요. 실제로 레터에서 공개된 제 수익률을 보니까 어떤가요? 제가 무려 5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종목의 수익률보다 작년에 새로 편입한 종목의 수익률이 더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5년 가지고 있었던 그 종목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요. 두 자리일 수니까는요. 하지만 제가 그거를 수익 실현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더 좋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를 했느냐가 아니라 그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냐.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를 쫓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가 항상 나쁜가요? 단타도 필요합니다.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하는 거죠. 장기 투자라고 한다고 하면 시장이 한번 와르르 무너졌을 때 굉장히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무작정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단타를 한다라고 하면 매일매일 수익을 실현하고 그 작은 수익률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그 수익이 계속 쌓이다 보면 목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타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아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 투자도 하고 단타도 하고 그래야 우리의 계좌가 훨씬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